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을래요 문법이에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주말이에요. 같이 영화를 보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볼래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김밥 먹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김밥을 먹을래요? 첫 번째 예문에서 동사 보다에 리을래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먹다에 을래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을래요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문법 을래요를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을래요는 동사 뒤에 붙어서 상대의 의향을 묻거나 제안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의향을 말할 때도 사용해요. 그때는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서 자신의 의향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을래요 문법을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을래요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리을래요 또는 을래요로 바꿔서 말해요. 앞에 오는 동사가 받침이 없거나 또는 받침이 리을이 있을 때는 리을래요를 붙여서 말해요. 그럼 리을래요를 연습해 볼까요? 동사에 리을래요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보다, 사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갈래요? 볼래요? 살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받침 리을이 있는 경우 받침 리을이 사라지고 리을래요를 붙여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만들래요. 만들다의 들, 리을 받침이 사라지고 다시 리을 받침이 붙어서 만들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래요를 붙여서 말해요. 동사에 을래요를 붙여서 말하세요. 먹다, 읽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먹을래요? 읽을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은 불규칙 변화를 한 후에 리을래요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듣다, 돕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들을래요? 도울래요? 디귿 불규칙은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바뀌어서 을래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우로 바뀌고 여기에 리을래요를 붙여서 도울래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받침 리을이 있을 때는 리을래요 또는 을래요를 다르게 사용해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법 많이 연습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더 연습해 볼까요? 오늘 배우고 있는 문법은 을래요 문법이에요. 이 을래요 문법은 물음표가 있을 때와 마침표가 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요. 먼저 물음표가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의향을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마침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의향을 대답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같이 볼까요? 먼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이때는 주어가 당연히 2인칭이에요. 상대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2인칭 주어를 사용해요. 보통 우리가 주어 2인칭일 때는 어때요? 생략해요. 쓰지 않죠. 그럼 예를 같이 읽으세요. 무슨 영화를 볼래요? 저는 액션 영화를 볼래요. 여기서 볼래요, 볼래요 같은 문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첫 번째, 볼래요? 하고 물음표를 사용했어요. 이때는 상대에게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볼 것인지 상대의 의향을 질문해요. 이때 상대가 물어보는 말에 내 의향, 자신의 의향을 대답할 때 볼래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을래요 문법은 을래요로 대답하고 을래요로 질문을 하고 을래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 볼게요. 오늘 뭐 먹을래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상대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질문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뭐 먹을래요? 이때 여러분이 대답해요. 김밥을 먹을래요. 먹을래요? 먹을래요? 형태는 같아요. 하지만 질문을 할 때는 상대의 의향을 질문하고 대답을 할 때는 자신의 의향을 대답해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의향을 질문하거나 의향을 대답할 때도 사용하고 두 번째,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할 때도 사용해요. 이때 주어는 1인칭 복수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칭 복수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생략해서 말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요? 네, 같이 점심을 먹을래요. 또는 먹어요. 앞에서 같이 점심을 먹을래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도 같이 먹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질문한 것은 제안의 표현으로 을래요를 사용했어요. 같이 점심을 먹을래요? 이때는 자신의 의향을 말하는 첫 번째 의미, 그죠? 첫 번째 의미로 사용했어요. 또는 이때 의향이 아니라 같이 점심을 먹을래요가 아니라 같이 점심을 먹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제안이겠죠? 우리 아요, 어요 표현도 제안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요, 어요 또는 여요 표현도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안을 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같이 갈래요? 라고 했어요. 같이 갈래요? 우리 같이 집에 갈래요? 같이 집에 갈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좋아요. 같이 가요. 이렇게 똑같은 제안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갈래요. 자신의 의향을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을래요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상대의 의향을 물어보거나 또는 자신의 의향을 대답할 때. 두 번째,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래요가 물음표와 같이 쓰였는지 또는 마침표와 같이 쓰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제안을 나타낼 때는 보통 같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을래요
의미, 두 가지 의미 이해해요? 그럼 을래요를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문법 을래요 언제 사용해요? 네, 동사 뒤에 붙어서 첫 번째 상대방의 의향을 질문할 때, 상대방의 의향 또는 의견을 질문할 때 사용해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물음표와 같이 사용하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 또는 의향을 대답할 때 사용해요. 이때는 마침표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두 번째, 제안할 때도 사용하죠. 이때는 보통 같이 뭐뭐 을래요 라고 많이 해요. 그럼 이 을래요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뭐 먹을래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저는 떡볶이를 먹을래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상대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2번,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무슨 영화를 볼래요? 상대에게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볼 것인지 질문했어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무슨 영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무서운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3번,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주말에 같이 바다에 갈래요? 이때 같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어요. 이것은 제안할 때 하는 표현이죠. 앞에서 1번과 2번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의견을 물어볼 때는 의문사, 무엇, 무슨, 언제, 어떻게 이런 의문사들과 같이 쓰이고 같이와 함께 쓸 때는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좋아요. 같이 가요. 4번. 여러분이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볼래요? 이것도 제안했어요. 좋아요. 무슨 드라마를 볼래요? 이때는 상대방의 의향을 질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잘 보세요. 4번은 같이 볼래요? 라고 제안을 먼저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무슨 영화를 볼 것인지 상대방에게 의향을 질문했어요. 이렇게 을래요는 상대방의 의향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향을 대답할 때 사용하고 제안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을래요 문법 이해해요? 이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밖에.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자만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채소만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다시 말해서 채소밖에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명사 여자에 밖에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명사 채소에 밖에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명사에 밖에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문법 밖에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밖에는 명사 뒤에 붙어서 다른 것을 제외하고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앞에 레벨에서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기억해요?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문법 뭐가 있어요? 만이 있죠. 네, 만. 오늘은 이 만하고 다른 밖의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잘 보세요. 밖의 문법은 부정 표현이 밖에 뒤에 부정 표현이 와요. 잘 보세요. 밖에 뒤에 부정 표현이 와요. 만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만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밖에는 뒤에 부정 표현이 와요. 꼭 기억하세요. 문법 밖에는 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해요. 이때 명사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형태 변화 없이 밖에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에 밖에를 붙여서 말하세요. 여자, 남자, 개, 고양이, 책상, 의자, 1시간, 5분.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여자 밖에, 남자 밖에, 개 밖에, 고양이 밖에, 책상 밖에, 의자 밖에, 1시간 밖에, 5분 밖에. 여기에서 이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 그리고 시간도 자주 사용하는 명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도 자주 사용해요. 그럼 이 밖의 명사를 연습해 볼까요? 밖의 문법을 더 연습해 볼까요? 문법 밖에는 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밖에 뒤에 부정 표현이 와요. 부정 표현. 우리가 그동안 부정 표현 많이 배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부정 표현. 첫 번째, 안 또는 뭐뭐지 않다, 못, 뭐뭐지 못하다, 없어요, 몰라요, 아니다. 모두 부정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니다는 밖에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정 표현들은 모두 밖에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손님이 2명밖에 안 왔어요. 1,000원으로 물밖에 못 사요. 음식이 조금밖에 없어요. 한국어는 사랑해요 밖에 몰라요. 이렇게 부정 표현 안 왔어요, 못 사요, 없어요, 몰라요 모두 밖의 문법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학생밖에 아니에요. 이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아니다는 밖에와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이가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민수 씨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해요. 또는 우리가 유일한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어떻게 말해요? 우리 만을 쓰죠. 그때는 민수 씨만 학생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민수 씨만 학생이에요. 민수 씨만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민수 씨만 유일한 학생이라는 의미예요. 꼭 기억하세요. 밖에 뒤에는 부정 표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정 표현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는 올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문법 밖에 언제 사용해요? 네, 명사 뒤에 붙어서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거, 뒤에는 부정 표현이 와요. 부정 표현이 오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못, 몰라요, 없어요 이런 부정 표현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밖의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무엇을 마셔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차밖에 안 마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차만 마셔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시는 것이 오직 차만 마신다 같은 뜻이에요. 2번 식당은 언제 쉬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식당은 월요일밖에 안 쉬어요. 다시 말하면 월요일만 쉬어요 란 뜻이에요. 쉬는 날이 오직 월요일이에요. 3번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아직 일을 반밖에 못했는데요. 반, 2분의 1을 얘기해요. 이때도 아직 일을 반만 했어요. 그죠? 반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번. 집에서 학교까지 멀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걸어서 10분만 걸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 표현을 나타낼 때 밖에는 만으로 바꿔서 말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밖에 문법이 올 때는 뒤에 안 마셔요, 안 쉬어요, 못했어요, 안 걸려요처럼 부정 표현이 같이 와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은 두 가지 있어요. 밖에 그리고 만. 두 가지 문법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네. 밖에는 부정 표현이 뒤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은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문을 같이 보세요. 교실에 민수 씨 밖에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을 사용하면 교실에 민수 씨만 있어요. 교실에 민수 씨만 없어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예문은 교실에 민수 씨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는 민수 씨만 없어요는 교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민수 씨만 교실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해요? 이 만은 긍정, 부정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이 돼요. 하지만 밖에는 항상 부정 표현과 같이 사용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두 가지 문법의 차이점.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밖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사용할 수 없어요. 만은 명령문이나 청유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세요. 사과를 조금만 사세요. 10분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사세요, 명령문, 읍시다, 청유문. 이렇게 명령문과 청유문은 만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밖에와 만 차이점 이해해요? 오늘 배운 문법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